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판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금융 키워드는 바로 포이즌필입니다. 독소조항 또는 독약조항으로도 불리는 이 포이즌필 금융 키워드를 설명해줄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멋진 하루 특집편이며 대표 주인공은 정영돈과 박명수입니다. M&A는 합병을 의미하는 멀저와 인수를 의미하는 애퀴지션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단일 기업을 이룬다는 의미의 인수합병은 그 성격에 따라서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로 재구분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무한도전 서울 한바퀴 빙고 특집을 통해 살펴본 대로 우호적 M&A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원만한 M&A 합의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M&A 형태를 의미하는 한편, 반대로 적대적 M&A는 타겟 기업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인수기업이 비우호적으로 기업을 집어삼키려는 M&A 형태를 의미하겠으니, 즉 우호적 M&A는 해피엔딩 기업 스토리라면 적대적 M&A는 새드엔딩 기업 스토리로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유명 SNS 트위터 기업 간 벌어지는 M&A 시장 이벤트는 우호적 M&A와 적대적 M&A 형태를 동시에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니크한 면모를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왼쪽 부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와 현재 트위터 기업을 이끄는 파라그 현 CEO 간에는 팽팽한 신경전과 대립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대적 M&A 성격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이미지에서와 같이 트위터 공동 설립자이며 트위터 대주주로 군림하는 잭과 일론 머스크는 오랜 기간 서로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우호적 M&A 면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포이즌필 또는 독소 조항을 설명한다고 하고 왜 갑자기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를 언급하나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는 바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포이즌필 또는 독소 조항이 적대적 M&A와 큰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유명 투자 미디어 CNBC의 기사 제목을 캡처한 것으로 해석하자면 트위터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의 430억 달러 M&A 움직임을 막기 위해 포이즌필 조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겠는데요. 포이즌필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모르시더라도 해당 기사 제목만으로 포이즌필 조항은 M&A 타겟 기업, 여기서는 즉 트위터 기업이겠죠. M&A 타겟 기업이 인수기업,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겠죠. 인수기업으로부터 원치 않는 적대적 M&A 움직임을 막기 위한 일종의 디펜스식 조항이겠구나 하고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M&A 공방전에 포이즌필이라는 금융 키워드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지금부터 무한도전 에피소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한도전 택시 또는 무한운수 이런 제목이 아니라 멋진 하루라는 제목 그 자체에서 참 기분이 흐뭇해지는 이번 에피소드 역시 다른 무한도전 편들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해프닝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번 무한도전 멋진 하루 편을 단 한 개의 키워드로 정의 내리자면 그것은 바로 돼지불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와, 다 함께 무한도전을 외치는 예전 무도 멤버들의 힘찬 제스처가 너무나 그립네요. 일일 택시기사로 변신한 무한도전 멤버들은 무한운수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의 무도 기사분들은 식당에 착석하자마자 기사 식당의 별미로 손꼽히는 돼지불백을 주문하게 됩니다. 유재석의 설득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 소신있게 자신의 황태구이를 주문하는 정준하였으나 그의 황태구이 사랑은 단 몇 분 만에 돼지불백 러브홀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돼지불백 3인분을 먹었음에도 허기를 채우지 못한 유재석, 길, 정준하의 돼지불백 먹방은 잠시 후 점심 식사에 합류하는 하하의 돼지불백 뺏어먹기 먹방으로 전개됩니다. 생선구이를 주문하려는 하하에게 유재석은 기사 식당의 하이라이트는 돼지불백이야 라는 명언 한마디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 황태구이를 주문했던 정준하 역시 돼지불백 러브홀릭에 빠진 채 하하에게 돼지불백을 주문할 것을 적극 추천하게 됩니다. 돼지불백 4그릇을 완판한 4명의 무도 멤버들이었으나 여전히 배고픔을 호소하던 이들에게 또 다른 불백강 희생양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바로 박명수와 정용돈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왜 이번 멋진 하루 특집편이 포이즌필 금융 키워드를 설명해주는 최적의 에피소드로 분류되는지 그 이유를 접하실 수 있겠는데요.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과 함께 박명수와 정용돈을 중앙에 앉게 만듦으로써 좌우측방 공격 태세를 완벽히 갖춘 유재석, 길, 정준하, 하하. 그러나 뛰는 분들 위에 나는 분들이 존재했으니 바로 정용돈과 박명수였습니다. 유재석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돼지불백에 침을 뱉으며 먹지 못하게 저지하는 정용돈. 그리고 정용돈의 방어태세를 관찰하던 박명수 역시 자신의 돼지불백에 손바닥을 대면서 다른 멤버들의 돼지불백 갈취 의혹을 전면 상실시켜버립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지난 2013년 3월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히 7년 후 전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은 현 시점에서는 감히 돼지불백을 뺏어먹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반찬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문지른 돼지불백을 과연 쉽게 뺏어먹을 수 있을까요? 방금 시청하신 정용돈의 침뱉기와 박명수의 손바닥 문지르기 행동을 고스란히 적대적 M&A 상황에 대입하면 자신의 소중한 돼지불백을 지켜내려는 완벽한 방어 전략으로 해석되겠으며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M&A 시장 이벤트 상황에서는 이른바 포이즌필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돼지불백 반찬에 일부러 침을 뱉고 손바닥을 댐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돼지불백 매력을 추락시켜버리는 행동. 그러나 자신의 침이며 자신의 손바닥이기에 정영돈과 박명수 입장에서는 전혀 거부감 없이 맛있게 돼지불백을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행동이 M&A 시장 이벤트에서 연출되는 포이즌필, 그 핵심을 잘 설명해주는 그야말로 명쾌한 장면이겠습니다. 포이즌필은 말 그대로 독약 조항으로도 언급되겠으니 결국 포이즌필 전략은 원치 않는, 즉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기업 사냥꾼 또는 라이벌 기업들의 M&A 횡포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기업을 지켜내려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전략으로 해석되겠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원치 않는 적대적 M&A 핵폭탄을 맞은 타겟 기업, 여기서는 트위터겠죠. 타겟 기업은 기존 주주들에게 대규모 신규 주식을 현재 주가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에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현재 주주들의 기업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주는 한편 반대로 기업을 먹어치우려 했던 기업 사냥꾼 또는 라이벌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게 됩니다. 간단한 산수놀이로 포이즌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서 관찰되듯이 트위터 기업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발행한 총 상장 주식수가 100주라 가정해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M&A 움직임이 전개되기 이전에는 약 7명의 주주그룹들이 균등하게 트위터 기업 지분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겠으며 이들 7명의 트위터 핵심 주주들을 색상별로 구분했습니다. 가운데 막대 그래프 색깔에서 구분되듯이 대부분 기업 지분 10%에서 20% 정도의 나름 균형 잡힌 기업 지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이 파악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타 주주 1의 경우 총 100개 상장 주식수 중 10주를 보유했고 그 결과 지분율은 10%가 되겠죠. 그리고 기타 주주 2는 총 2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 트위터 기업 지분 약 20%, 즉 20을 100으로 나눈 20% 정도를 보유한 주주로 산출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밀리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트위터 주식을 사재기한 결과 트위터 주식 50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가정하면 바로 그 순간 트위터의 대주주 타이틀은 단숨에 50% 지분을 확보한 일론 머스크로 넘어가겠죠. 총 100주 중 50주를 보유한 덕분에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트위터가 어느 핵심 주주, 단일 주주일지라도 트위터 기업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단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 트위터는 포이즌 필이라는 조항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이 기존에 규정 내렸던 특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 주주들에게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트위터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트위터 신규 주식 100주를 추가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규 주식 100주는 일론 머스크는 매수를 할 권한이 없으며 기존 주주들, 즉 기타 주주 1, 2, 3들만 신규 주식 100주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헐값에 트위터 신규 발행 주식 100주를 사이좋게 나눠 매수한 기타 주주 1, 2, 3은 모두 50주씩을 보유함으로써 트위터 기업 지분을 각각 25%씩, 즉 100주 신규 발행을 통해 늘어난 총 200개 주식들 중 50주씩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지분을 25%씩 늘리는 반면에 일론 머스크가 힘겹게 확보해낸 트위터 주식 50주는 기존 50% 기업 지분율에서 단숨에 25%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 지분율이 감소한 만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적대적 M&A 계획을 추진하기 힘들어지겠죠. 자신의 트위터 지분율이 반토막 난 현 시점에서 트위터 기업을 적대적으로 사들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투자 자금을 풀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자신의 기업을 적대적 M&A 상황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포이즌 필 저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마치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음식에 침을 뱉고 손바닥을 문지르는 행동,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음식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킴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돼지불백을 지켜낼 수 있었던 행동을 연상시키듯 말이죠. 이러한 포이즌필 특성상 미국 기업 역사상 적대적 M&A 상황에 직면했던 타깃 기업들이 포이즌필 조항을 채택할 경우 90% 이상의 적대적 M&A 기업 사냥꾼들은 대부분 백기를 들고 기존 M&A 전략 추진을 포기하기 마련이었으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M&A 시장 이벤트는 예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대량 매수 이후 M&A 오퍼가 기정사실로 밝혀진 직후 트위터는 포이즌필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M&A 계획에 전면 맞설 것이라 큰소리쳤지만 결국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기존 포이즌필 계획 철회 및 일론 머스크의 440억 M&A 오퍼를 전격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예외적 움직임의 후면에는 이미 다수의 기업 위기 요소들에 직면한 트위터 기업 입장에서 별다른 기업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었기에 결국 일론 머스크로부터 원치 않는 M&A 오퍼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튜브 컨텐츠로 재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돼지불백강이란 부제목을 얻게 된 이번 무한도전 멋진 하루 에피소드. 적대적 M&A 타겟 기업을 향해 매서운 발톱을 드러낸 기업 사냥꾼들은 바로 유재석, 정준하, 길하하였으며 이들의 적대적 M&A 움직임은 정영돈과 박명수를 가운데 앉힌 후 돼지불백을 뺏어먹으려던 행동으로 연출됩니다. 적대적 M&A 타겟 기업은 바로 정영돈과 박명수겠죠. 원치 않던 적대적 M&A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기업 밥그릇, 즉 돼지불백 밥상을 지키기 위해 침을 뱉은 정영돈과 손바닥을 문지른 박명수의 신속한 대처 행동이 바로 포이즌필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포이즌필이라는 금융 키워드를 접하신다면 무한도전 멋진 하루 특집편에서 정영돈의 침뱉기와 박명수의 손바닥 문지르기 행동으로 자신의 소중한 돼지불백을 지켜내려던 완벽한 방어 전략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포이즌필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